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화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농장 안에서 매몰과 소독 작업이 이뤄졌고 역학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명절을 앞두고 돼지열병이 발생해 축산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제 출입문이 굳게 닫혔고 방역 인력이 사람과 차량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화천군 하남면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지난 25일 오후. 21마리 돼지를 검사했는데 4마리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만 1,569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매몰 작업이 이뤄졌고 농장 주변 도로에는 소독약이 살포됐습니다. 그나마 반경 3km 안에 다른 돼지 농장이 없어 아직까지 추가 발병은 없는 상태입니다. 바이러스 침투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해당 농장은 사료를 드리거나 돼지를 출하할 때 농장 밖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만큼 외부 접촉을 최소화했는데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추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료를 채취할 적에 일어나지 못하는 기립불능이 한 2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거 혹시 검사를 또 이것도 한번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밝혀진 거거든요.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발생해 축산 농가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차량과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분유 처리 차량이나 이런 게 이제 이동 제한이 걸려버리면 농가 입장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명절인데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런 것도 있고. 강원도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192개 농가에서 돼지 48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16차례. 올해도 철원과 화천 지역 4곳의 돼지 농장이 돼지열병으로 초토화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추석 선물로 인기가 좋은 자연산 송이의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가격이 2배가량 올랐는데 정작 농민들은 울상이라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은 양양시장, 특산품 판매장 곳곳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자연산 송이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기 일쑤입니다. 1등급 기준 소매 가격이 최고 170만 원 넘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시세만 물어보고 그냥 비싸니까 그냥 다시 그냥 되돌아가게 됐어요. 그냥. 자연산 송이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이지만 정작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곰판장에서 만난 한 농민은 일찍 산에 올랐는데 손에 쥔 송이는 고작 8개뿐이라고 말합니다. 산에 저희가 4만 평인데 이게 인건비는 둘째 쳐놓고 너무 힘들게 다니는데 안 딸 수도 없고. 또 다른 농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만 비싼 뭐는 없는데 없어요. 1등짜리라도 한 뿌리를 가져와야지 값이 올라간 게 비싸게 받는다 이런데요. 농민들은 예년 같은 추석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송이 공판이 시작된 지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올 들어 전국의 자연산 송이 공판 거래량은 7,000kg 안팎, 지난해 같은 기간 39,000kg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반면 평균 가격은 2배 정도 오르는 데 그쳐 전체 공판 금액은 지난해의 36%에 머뭅니다. 농민 한 명당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송이 작황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들쭉날쭉한 날씨와 기후변화 탓입니다. 올해 평소랑 다르게 조금 집중호우도 많았고 그리고 좀 더위가 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더워서 아마 그거에 지금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송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원주 불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3명의 시장이 추진했지만 여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1,600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 2025년까지 불온면 노림리 일원 60만 제곱미터 부지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이미 18개 업체가 투자, 즉 입주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부지는 반도체 관련 업체들을 유치하고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50만을 넘어서 100만 도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8만 평도 저희는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평, 200만 평, 300만 평 기업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영동고속도로에서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불온 IC 개설도 본격 추진되면서 단지 분양은 물론 바로 인접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진태 도지사도 정부와 함께 불온 IC 개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박정아 의원께서 이거를 좀 국비를 그래도 좀 해결을 해주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좀 대겠습니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지역의 오랜 과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원주시가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지난 2006년 민선 4기 김기열 시장 재임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2008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 원창묵 시장 때 일부 공사를 시작했고 국가단지 후보지 지정이라는 성과도 냈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작년 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방치돼 왔습니다. 결국 물환경보존법에 따른 환경 규제와 3.3제곱미터당 150만 원에 달하는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분양 전망이 밝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지금도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주시는 불온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분양을 계기로 추가 산단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사는 다시 시작됐지만 환경 규제를 풀지 못하고 기업들을 끌어올 만한 매력적인 유인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불온 산단은 또 한 번의 착공식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영 국회의원이 선거구 획정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에 인구 소멸 지표와 선거구 면적을 포함시켜 거대 선거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기준만을 적용한 현행 획정안이 유지된다면 수도권 선거구가 전체의 50%를 넘게 되고 생활 문화권이 다른 춘천 강북권과 철원, 화천, 양구가 묶이는 이른바 인구 꿔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496억 원을 지원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여름 호우로 58억 원의 재산 피해가, 지난 8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는 159억 원의 재산 피해가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69억 원을,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427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외에 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 31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9월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1.2포인트 떨어진 101.8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서 소비 심리는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들은 현재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 지출 전망도 2포인트 줄어들고 취업 기회 전망은 4포인트 떨어지는 등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앞섰습니다.
강원대학교가 개교 이후 단일 연구 지원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17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램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램프 사업은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면 다양한 전공의 연구 인력이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대는 다차원 유전체 연구소를 중점 테마 연구소로 삼고 노화 면역 나이테 지도화 기반 연구 플랫폼 구축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노출됐다며 경찰과 언론을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얼마 전 도내 한 지역 초등학생의 아동학대 피해 의심 신고와 사건 경위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여기에 피해 아동 사진이 공개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며 경찰 간부와 언론사를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 MBC가 단독 보도한 위험천만한 양구 농어촌 마을 버스와 관련해 양구군이 행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양구군과 춘천자동차검사소가 해당 업체의 버스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50% 이상인 5대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구군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해당 운수업체에 정비 명령을 내렸고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에 따라 추가 고발을 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내년 춘천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이 오는 12월 의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춘천시청에서 열린 제1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이 원안 가결돼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의회에 상정됩니다. 춘천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4%, 하수도는 21%로 정부 권장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내년부터 요금을 인상해 2025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을 상수도 80%, 하수도 37%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소양 8교와 서면대교 건설 등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올해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대규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40건, 사업비는 7,340억 원에 이릅니다. 춘천시는 사업 설계부터 지역 내 생산, 공급 제품을 우선으로 반영해 건설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대형 사업 절차들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입니다. 충돌 위험이 끊이질 않는 춘천 공지천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 확장됩니다. 춘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40억 원을 들여 공지천 공영주차장에서 중도 선착장까지 보행자 도로를 신설 확장하고 기존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 구간은 2km로 기존 도로 폭이 2.8m에서 5.8m로 넓어지고 전망시설과 경관 조명도 설치됩니다. 강원 동해안의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연안 정비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가운데 44.7%인 161개가 연안 침식 상황이 심각 우려 상태이고 지난해 지역별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 동해안이 51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된 올해 예산을 539억 원으로 삭감하면서 중기 재정계획상 내년 예산으로 1,083억 원을 책정하겠다 했지만 내년 예산도 그중 절반가량인 542억 원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비축 수산물 5,000톤가량을 공급했지만 성수품 가격은 여전히 비싼 실정입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60억 원을 들여 6개 주요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30% 할인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포함하면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양산 등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 명태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높고 고등어와 조기 가격도 조업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5에서 7% 높은 상황입니다. 동해시 지역발전협의회가 KTX 동해선 주중 증차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2020년 KTX 개통 이후 수도권 접근성은 향상됐지만 주중 운행 횟수가 적어 불편하다며 동해선 상행 오전 7시 15분과 하행 오후 8시 15분에 추가로 운행해 기존 4회에서 6회로 주중 운행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KTX 동해선 주중 증차는 관광지 방문객 증가에 대응하고 강원 남부권과 경북권 지역민의 교통 편익 증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인구 감소 해법 마련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시장과 군수, 구청장 89명은 인구 감소 지역 협의회를 창립하고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해결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협의회장은 송인헌 괴선군수가, 부회장은 이현종 철원군수 등 7명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2020년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뒤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평창군수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심 군수는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평창군을 비롯한 중소시군이 외면받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심 군수는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군 공동성명문에 서명했습니다. 양구군이 올해 학생 514명에게 11억 원이 넘는 등록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지난 1학기에 학생 256명에게 5억 5,100만 원을 지급했고 2학기에도 학생 258명에게 5억 9,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구군은 올해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2024년 재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51억 원, 도비 75억 원을 확보하고 신규 지구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가야천 인근 솔정지구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했고 상습적으로 낙석 피해가 발생하는 인팔지구와 40지구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을 포함해 내년 인제군이 추진하는 재해 예방 사업은 모두 13개로 늘었습니다. 건설사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가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GS건설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공동주택 하자가 1,612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로 두 번째로 많은 계룡건설 산업의 3배가 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